관련 분류별 통계가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투명성이나 아니면 체계성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에도 자주 단속에 대한 것이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확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행위원회를 가칭 사행산업관리위원회로 개칭하거나 아니면 기존 위원회 명칭을 유지한 채로 더 강한 단속 권한이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감독 발전의 기능으로 기대한 위원회 모습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회 사무 조직도를 이렇게 새롭게 꾸미거나 어떻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직도상에서는 관리 지도과에 스포츠 배팅 관련 관리팀이 존재를 하지 않는데 이는 온 오프라인을 통틀어서 경마, 경륜, 경정을 제외한 구비종 기타 스포츠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서 스포츠 토토가 유일한 배팅 게임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스포츠 배팅 관련 사업을 신청하는 영역을 온라인으로 한정한다는 가정에 이를 온라인 도어 관리팀이 관리할 수 있다. 향후 미국처럼 종목별로 배팅이 일정 부분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이를 관리할 분과는 온라인 도어 관리팀 내 분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주 관리팀에서는 경마, 경륜, 경정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 구성했는데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진 경주권 판매 중계가 들어가서 온라인 경주 배팅에 대한 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사행성 게임을 관리팀이 온라인 도박 관리팀과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게임산업진흥법에서 불법 사행성을 띠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았었는데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실시하는 오프라인 게임물에서 사행성이 짙다고 판단되는 게임물에 관한 정보가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로 이첩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지도할 팀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예방치유과에서는 미국 등 외국이 민간 단체를 이용해서 도박 중독 치료 및 예방 문제를 다루는 현실을 감안해서 도박 문제를 공적 영역으로 두는 차원에서 도박 문제 관리 센터를 관리하면서 치료가 필요할 경우 각급 병원 및 심리 치료기관 등과 협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두어야겠다. 전문 인력을 배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히 중독인지 아닌지를 인식하지 못한 채로 청소년 시기부터 도박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이 늘어날 경우에는 사회적 능력 향상에 이제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도박의 인생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방지하려면 도박문제관리센터 전문 상담 위원과 심리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하므로 이제 광범위한 연구와 치료를 담당할 부서로 확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라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본다면 민간 사업자의 완화된 후발권이 발휘될 수 있어서 사업 관리를 지속적으로 전담할 기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기에 통합형 기관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도박위원회처럼 사행산업에 대한 통합적 규제와 관리를 하면서 업계에 향한 통계를 얻을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이다 이런 인식을 줄 만한 통합관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기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각 부처에서 파견 공무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지 않은데 기관 자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원회로 독립을 해서 자체적으로 인사 및 예산의 운영이 가능하다면 단속과 관리라는 큰 목표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단속 전담기관 운영 방안인데 특히 이미 책임 도박을 원칙으로 하는 총량관리나 현장 지도 업무는 위원회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는 행정조치 권한을 확보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한으로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차단을 직접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 그리고 금융기관의 불법 사행산업 이용 계좌 거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 사행산업 관련 유무선 전화 번호 서비스를 중지 요청할 권한도 필요하고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서
사행산업 사업자의 영업장 출입 권한과 검사 권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설 수 있는 특별사법 경찰 관리를 운영하는 것이 이 권한을 유지하는 탁월한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에 조직도에서도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사행산업 조사과 산하에 두는 것으로 표현을 하였는데, 감시신고센터를 작지만 강한 단속 지원기구로 두고 센터 내에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한 유관기관 파견자를 증원해서 배치를 하고, 불법 사행산업 조사과 내에 단속 업무를 전담하는 위원회 소속 특별사법경찰과 더불어서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파견자를 배치하는 상황을 고려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특별사법경찰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부처가 17개 중에 15개의 부처, 그리고 표에 보시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민생 관련 범죄 단속을 위해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 사행산업 단속 시에 그 수사 기법에 대한 잠입 수사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도박을 단속하던 그 수사기관에서도 암암리의 잠입 수사는 종종 이용되던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 도박의 온라인화가 진행되면서 불법 사이트 사업자들이 서버를 폐쇄를 하고 정보를 삭제를 해서 흔적을 찾기 어렵게 한 후에 숨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증거 수집과 불법적 운영 현황 자료를 확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를 목적으로 수요자인지에 참여를 해서 파악하는 수사 기법이 필수적이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거 관련 사범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감시단원이 특정 후보의 선거 캠프에 장비를 해서 반란 제공, 지지 청탁 등의 정황 확보하기 위해 활동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직무서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았던 시기도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많이 사회 전반적으로 온라인화가 되고 증거를 숨기기 쉬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인지 사법부에서도 장애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은 인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2007년 개정된 형사법 제315조에서도 이렇게 1, 2, 3호를 정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 혹은 신용할 만한 정황을 설명한 상황 보고 등을 정리한 수사 보고서, 이런 것들의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례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불법 사행산업 단속에 있어서 잠입 수사 기법의 적절한 운영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불법 도박 단속을 위한 현재의 시스템이 굉장히 뗀 시기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사실 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제안해 주신 하나하나의 방안에 대해서 신충 토론, 그다음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걸 또 3년, 5년, 10년 질질 끌 것이 아니고, 마침 45개 시민단체가 힘을 합친 이 국민운동도 오늘 출범을 하는 마당이니 내년 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결론을 내렸으면 하는, 물론 여러분들이랑 우리가 여기 있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는 어떤 식으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과 지혜를 모아보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단속 내지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핵심이 문체부, 우리 사감위에, 죄송합니다. 제가 문체부에서 폐하게 나와가지고 사감위에 이 특사경을 두는 게 마치 중요한 제도 개선 사항인 것처럼 이렇게 제가 판단하기엔 잘못 알려져 있는데, 사감위가 특사경을 예를 들어서 한 30명을 거느리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별 의미 없습니다. 경찰관 전국에 이제 좀 이따가 검경에서 말씀들을 해주시겠습니다만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거기 30명을 더 한들 무슨 뭔 큰 의미가 있겠어요. 다만 그야말로 작은
한 발자국에 불과하고 실은 이제 아까 그 발제자께서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사항들, 예를 들어서 잠입 수사가 가능하게 한다든지, 불법 도박 조직이 운영하는 그 계좌를 거래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은 작년에 발의된 불법 도박 단속에 관한 특별법안, 그게 돼야 우리가 이게 정말 거대한 엄청난 돈과 인력과 첨단 기술로 무장한 조폭들이랑 싸울 수 있는 거지, 사가미에 뭐 이렇게 특사경 몇 명 배치하는 게 그게 핵심은 아닌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이제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바람에 발전은 보니까 뭐 다행히 이렇게 다들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만 한 10분 이내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먼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홍한희 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홍한희 검사입니다. 네, 먼저 불법 도박 근절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권혜원 바디스 이동석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우리 사감위 위원장님, 사무처장님 등 사감위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발제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검사로서 사설 카지노나 영화에서도 나오는 대규모 섰다 이런 도박장, 이런 도박장 사건,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이제 바다 이야기 같은 불법 게임장 사건, 최근 이제 스포츠 토토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사건, 그리고 또 부유층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같은 도박 사건 수사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피해가 크구나 실감을 했고, 저도 이제 검사로 인간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계속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해도 오히려 실과실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제 내용에 대한 어떤 저의 생각과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불법 도박을 준비하기 위한 의견 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발제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이제 불법 도박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인터넷, 모바일 등 IT 기술을 활용하고 있어서 신속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광주지방경찰청 통역부에서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개발 운영자 및 서버 인재업체 수사를 진행했는데, 조직 통역대등이 포함된 도박 사이트 운영자, 그다음에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 서버 임대업자 등 이렇게 총 28명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 불법 도박 범죄 형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그 다음에 손님 응대나 충전, 한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센트 운영, 그 다음에 서버 관리. 이 서버는 서로 경쟁업체들끼리 디도스 공격 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서버 관리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다 문자 받아보셨겠지만 끊임없이 문자를 뿌리면서 회원들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 회원 모집하는 담당 파트, 그 다음에 그 대표 통장으로 들어온 돈을 서로 나누고 갖는 수익금 관리 등 단계별로 일정 작업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일정 파트는 또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등 다양하게 이게 단계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유관기관과 사정기관들이 직접 협조를 해서 처벌을 단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제자께서는 발제문 31쪽에서 접수된 건수에 비해 불기소 처분이 한 20% 정도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단속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불법 사행산업 단속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불법 단속 인력 확보가 필요성은 있지만 불기소 비율 부분 중에서는 기소유예가 사실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기소라는 것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한 건데요. 기소를 한다는 것은 죄가 인정을 돼서 재판을 붙인다는 것이 기소고, 그 불기소의 이제 혐의없음이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거고요.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이 되지만 판이 가벼워서 기소를 하지 않겠다. 이 도박 범죄가 처음에 또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인 어떤 살인이나 이런 누구나 범죄라고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다르기 때문에 기소유예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비율만으로 이제 별도 단속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연결시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 이제 수사를 해본 검사로서 그 불법 도박 금절 방안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범죄 수익 박탈을 통한 범죄 업체입니다. 그 몇 년 전에 있었던 사례인데 마늘밭에 수익금 110억 원을 묻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범죄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도 사실 선고 중에 넘지 않아서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그 계좌 입금되는 즉시 현금을 이출하기 때문에 자금 추적도 어렵고, 그다음 대부분의 경우 이제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대신 처벌받게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법 도박의 규모가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 도박 사이트 운영 범죄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도박 범죄 이외에 조세 포탈로 우유를 해서 그 조직폭력배 73명을 적발을 하고, 이들에 대해서 이제 조세 포탈로 기소를 했는데 그 포탈 세액이 한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그 불법 수익도 이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받은 돈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대포 통장을 쓰거나 바지 사장을 내세웠기 때문에 조세 포탈이 성립을 한다. 이 조세 포탈로 우유를 하게 되면은 연간 포탈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또 연간 포탈 세액이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이제 무기징역까지도 가능을 하고, 그다음 이제 포탈 세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필요적으로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벌금 그 형까지 하면은 너무나 이제 기존에는 이제 적발되더라도 나 대신 바지 사장을 내서 빠져나갈 수 있다거나 그 수익금이 엄청나기 때문에 뭐 2, 3년 살거나 소위 말하는 2, 3년 살고 나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조세 포탈로도 의뢰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범죄를 할 동기가 많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앙지검 강력부에서는 그 새로 수사를 한 도박 사이트 운영 사범뿐만 아니라 기존의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실형을 목격한 사범에 대해서도 추가로 다시 조세 포탈로 의뢰를 구속을 한 사례도 있었고, 이제 뭐 그 서울구치소 안에서도 이제 도박 사이트 이 토토를 하다가는 정말 본전도 못 뽑고 오히려 이렇게 큰 손해를 본다라는 인식이 좀 서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불법 도박 사범에 대한 단속도 정말 중요하고, 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범죄 수익이 범죄로 인한 불이익보다 클 경우에는 범죄가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과 함께 실질적인 범죄 수익 박탈 방안을 추진해서 범행 동기를 그릴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전에 원론적으로도 조사 연구를 통한 어떤 불법 사행산업 단속 방안을 마련하고 도박 중독 예방 교육 등 도박 문제 예방과 치료에 좀 노력을 경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홍 권사님 지적하신 대로 이 도박 관련 법령의 이 처벌 조항이 너무나 이렇게 가벼워가지고 저희가 그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랑 같이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랑 세미나를 개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도박 관련 법령의 이제 그 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하는 걸 추진할 예정이고, 홍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이제 검찰에서 이 도박 관련자들을 이제 조세 포탈로 위유를 해가지고 이제 벌금도 잔뜩 물리고 이렇게 형벌도 세게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참 바람직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이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폭들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을 지들 멋대로 이렇게 주물럭거릴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불법 도박 단속 특별법안을 박상도 의원님실이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발의를 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검찰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 사격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법무부인 발을의 고경희 변호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경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직은 변호사인데 직전까지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는 업무가 스포츠 토토, 경영 경정사인데 이렇게 해서 약 7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이용자한테 많이 환급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과 국가 예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견은 저희가 감사로 있을 때 경험, 그리고 저희 지금 검사했었는데 감사로 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합니다. 과거 검사로 됐을 때 보면은 과거의 도박은 파투나 포커를 이용한 도박이었죠. 그래서 도박 현장을 접촉하면은 도박자를 검거하고 도박 현장에 있는 도박 자금을 압수해서 몰수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그런 도박에 대한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도박 자금이 압수되는 몰수되면은 그 도박 관련된 범죄 수익이 뺏기는 거기 때문에 형 처벌과 별도로 그 수익이 합쳐져서 도박을 하면은 어떤 되게 수많은 이익보다 손해들이 꽤 많겠다는 그런 징벌이 확실히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도박이가 그런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루어지고 따라서 엄청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규모가 엄청나게 발견하는 거죠. 옛날 같은 경우는 한 돈 압수해봐야 1,000만 원 이상이면 굉장히 큰 판도 있는데 지금 온라인에서 이루어진 도박의 규모는 계좌를 까보면 크게가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조 원에 이른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어떤 단속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정 팀을 운영하고 시민의 본인도 요원을 두어서 소프트에 이용되는 사이트 하고 계좌를 확인해서 그들을 사감을 통해서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사이트 패시 및 수사를 요청하는데 요청하고도 결과는 감감무소식이에요. 거의 야,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은 지금 수사 중요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제 나름대로 판단해 볼 때는 결국은 한정된 수사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의 수사 기관에서는 사이버 수사팀의 우선순위가 피해자가 확실한 이른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데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매달려 있고 이 불법 도박,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뒤늦게 단속이 들어가 봐야 이미 그때는 사이트도 표시되고 계좌도 다 표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는 그런 현실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틀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문제인데 그런 가해자와 의견을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결국은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경찰청에 사이버 수사가 있고 사이버 수사 인력이 있지만은 그 인력의 대부분이 불법 도박 단속이 아닌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그렇게 매달려 있고 다 중요범죄 포렌식 이게 다 인력이 우선 배치되기 때문에 이 일반 경찰에서 하는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특사경에서 이런 불법 도박에 대한 단속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특사경이라 하면은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전문성과 또 하나는 전업성이죠. 전문성이라 하면은 계속 그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만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단속에 전문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업성입니다. 제가 더욱 강조해서 전업성인데 일반 경찰의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우선순위에서 뒤지면은 거의 수사가 지연되는데 만약에 전업적으로 불법 사이버 도박에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이 많이 있다면은 다른데 어떤 수사할 것 없이 오직 불법 사이버 도박에만 모든 단속을 집중하기 때문에 훨씬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따라서 범죄자들의 신속성만큼 단속도 그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범죄 수익의 환수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근무할 때 보면은 관세청 소속 수사경들이 관세법 위반에 대해서 수사하는데 오히려 검사인 제가 놀랄 정도로 전문성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그런 정치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 활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대가에 대한 계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데 그야말로 바로 범죄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계좌를 묶어서 계좌에서 범죄 수익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고액에서 이제 발제자께서 일반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시조치도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조금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 보이스피싱을 단속하기 위한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보이는 계좌가 있으면 바로 금융기관이 그걸 예금을 못하게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계좌라는 것은 굉장히 그 개인의 예금 채권은 개인의 재산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거기 계좌에 있는 예금자가 모두 그런 도박자라는 몰라도 만약에 선의의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금융기관이 마음대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면은 선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한다면은 금융기관의 임의적인 지급정지보다는 검사를 통한 한 24시간 범위 내에 있어서의 지급정지 그리고 그 사이에 법원을 통한 몰수 보전 처분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게 어떤 한편으로는 범죄 수익의 신속한 환수에 대응하면서도 일반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하나의 조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제부터 제 의견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폭들은 날아다니는데 우리 정보는 좀 기어다니는 수준도 못 된다는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서 이 사감의 특사경을 두고 또 이 조폭들이 운영하는 불법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이런 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특사경 우리나라 몇 명인지 혹시 아시는 분 대충?
특사경이 우리 거창한 걸로 이게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만 특사경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2만 명이나 되고 그 분야가 화장품, 농식품, 부동산, 또 뭐 문화재, 저작권, 또 관세, 우리나라 국민 생활의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특사경이. 그런데 불법 도박 단속하는 분야에 특사경이 없어요. 특사경을 뭐 사감에 둔다고 해서 이렇게 뭐 경찰 동지할 뭐 상황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사감위에 특사경이 없다는 건 정말 매우 이해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어요. 이어서 그 경찰청의 사이버 수사과 최종상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찰청 사이버 안전부의 사이버 수사과장 맡고 있는 최종상 총장입니다. 오늘 불법 사행사업 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 프로 참석을 해서 저는 이제 경찰청에 근무하기 때문에 또 경찰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해왔는지 향후 어떤 효율적인 단속 방안이 필요한지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책자 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법 사행사에 관해서는 경찰에서 이제 도박 단속, 현장 단속은 형사들이 직접 가가지고 하고 있는 고소치고 있다는 걸 신고가 처리하라든지 물론 일일이 신고가 없고 지역까지 다시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갖고 있고 또 사행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은 생활 질서 기능에서 또 사이버 도박에서는 우리 사이버 수사 기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최근에는 인터넷 모바일 발전과 함께 사이버 도박의 단속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간 경찰의 그 사이버 도박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밑에 표를 보면 15년, 17년간 단속 통계가 나와 있는데 16년에 뭐 9천여 건, 17년 9천여 건 해서 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이버 도박 이 단속이라는 게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도박 신고가 뭐 많이 늘어나고 해서 건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면 그만큼 전체적인 단속 건수가 늘어나면 발생 건수가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그런 그 과정이 있는 것이고 또 금전처럼 그 사이버 성폭력, 대위성 범죄, 디지털 성범죄 관련 단속에 집중하게 될 경우에는 인력을 그 부분에 투입하다 보니까 좀 부족,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에서는 매년 이 특별 단속 기간을 정리를 하는데 단속 건수가 많았던 16년을 보면은 6개월 정도 그 기간을 운영했고요. 금년에는 다른 사이버 범죄 특별 단속과 병행해서 100일 정도 운영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경찰에서는 이 사이버 도박 구제를 위해서 이 도박 프로그램 개발 유통자, 그리고 서버 관리자, 또 도박을 홍보하는 그 조직까지 같이 이렇게 폭넓게 단속을 하고 있고, 아울러 좀 전에 우리 토론자 두 분께서도 이 불법 수익, 또 범죄 수익 한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도 벌수보장,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국제적 통보를 병행함으로 인해서 이 법령을 통해서 얻는 이 도박 운영자, 도박 행위자에게 가지 않도록 줄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사이버 도박 예방을 위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57페이지 누리캅스라고 이 사이버 명예 경찰 요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또 이들이 또 단속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국제 공조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난 제가 8월에 이 사이버 수사과에 구입을 해서 그 사이버 성폭력 불법 촬영 유포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은 이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했습니다. 윤난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부분 해외 서버 기반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는 IP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를 할 때 우리나라 네이버나 다음메일보다는 지메일을 쓰는 경우가 많고 또 서버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외 서버 기반이고 또 그 거래도 현금 거래나 비트코인을 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해외를 통한 그 음란 사이트 불법 촬영 유통이 이루어진 그 수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보면 국제 공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경찰에서는 인터폴이나 해외 경찰 규정한 또 FBI 음란 사이트나 불법 촬영물 관련해서는 현재 새로 뜨고 있는 미국의 HSI 이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난 8월에는 그 국제 사이버 범죄 등 10호 지원을 했었는데 이 수사기관 간의 직접적인 공조 필요성도 확인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 하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그 음란 사이트 추적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자가 태국에 도피를 한 것을 확인했어요. 이 사이버 10호 지원에 태국 경찰의 총경급이 참석을 했습니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 수사팀장이 운영자가 지금 태국에 도피되어 있는데 그 검거할 방안이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후 간 다음에 서로 네트워크 하려니까 저희들은 요새 카톡을 많이 쓰지만 국제적으로 왓츠업이나 라인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라인을 통해 가지고 연결을 했습니다. 태국 경찰이 그러면 자기가 한번 찾아보겠다. 근데 한국 사람 태국에 가 있을 때 비자를 3개월 한 번씩은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상자가 3개월 지나면은 분명히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근처에 라오스나 캄보디아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고 이민국과 태국 경찰이 협조를 해서 마침 그 일정한 시점에 이 비자 연장을 위해서 음란사이트 운영자를 검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경찰 통보를 해줘서 검거했는데 이 수사기관 간 직접적인 공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57페이지 하단을 보면 향후 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의 그 필터에 대해서는 아까 발제자도 말씀하셨고 토론자도 말씀하셨는데 해외에서 운영은 기본이고요. 상식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경우에도 서버는 해외에 있고 사무실 국내에 있지만 또 중국이나 태국 여기에 베트남, 필리핀 사무실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대폭 계좌, 대폭 폰 사용 얼마나 하고요. 또 저희도 수사를 해보면은 조폭이 관여되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저희 그 사이버 도박 수사할 때는 또 우리 그 광수대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또 관련 기능, 형사 기능에서 통보를 해서 조폭 관련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50페이지 하단을 보면 58페이지 넘어가면 이 도박 사이트 단속은 최소 수사기간이 6개월에서 최장 한 2년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사례를 보면 서울 사이버 수사대에서 약 1,000여 원 상당의 사이트 수사를 했는데 이 수사기간이 2년 정도 됐었고요. 몰수는 한 16억 정도 했습니다. 충남 사이버 오타가 나오는데 09년부터 18년 3월까지 역시 해외 사이트 3,300억 상당의 도박 사이트 운영 이것도 1년 4개월 정도 대부분 그냥 단순한 이용자가 아니고 운영자 정도 된 사람 검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그 수사기간이 걸리고 있다는 것을 그 사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 6월에 그 파급 개혁 관련해서 정부의 수사권 조정 사건에 따르면 도박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직접 수사형이 제기되기 때문에 향후 우리 그 도박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최일서 수사에서 책임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의지가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고려학교에서도 현재 그 사이버 도박 관련해서 구원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 사이버 수사대 지방청에 있는 사이버 수사를 예를 들면 일반 사이버 테러 수사팀이 있고 그리고 사이버 성폭력 수사팀이 있습니다. 또 금융 수사팀이 있고 이 해당 계정별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이버 도박은 일반 수사팀에서 하다 보니 다른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수사관을 투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일단 한 개 팀에 이 지정을 해놨지만
내년에는 아예 그 전담 수사팀, 사이버 도박 전담 수사팀을 증원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경찰 내부적으로도 인력 조정도 좀 하고, 그 예산을 확보해서 그 신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간의 협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난주에는 단속 예방 관련한 8개 기관이 사이버 도박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처음 개의를 했고, 여기 우리 사회를 돕고 계시는 사업처장 참석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일단은 킥오프를 했습니다. 이 수사기관이 이런 협체를 전반적으로 리드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수사를 통해서 이런 실태는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먼저 얘기했지만, 이 협의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사감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는 걸 공감을 합니다. 여기 참여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데요.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정부 통신광고에 의해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단 대상이 되고, 요것은 저희가 이제 음란 사이트를 DNS 차단 방식으로 150개를 지난 10월에 한 적이 있는데, 이 도박 사이트에 대해서도 HTTPS 전문적 용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간 협업을 통해서 차단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쭉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청장님께서도 이 불법 도박 단속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방청에 사이버 도박 수사 전담팀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유관기관 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학사 일정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이수영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영입니다. 두 분 박사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참석하신 학생들께서 정시에 점심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불법 도박이나 또는 사행행위 이런 부분에 이제 전문가는 아니고요. 우리 사감리 이제 조직에 대한 말씀을 조금 해달라는 그런 요청에 의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발제 내용이 합법화된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원전화, 양성화시켜 나가는 방향. 그리고 이제 불법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얇은 세번에서 엄단하는 그런 이제 트랙의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 아주 바람직한 그런 접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것, 합법적인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그 프레임의 전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천에 있는 강마장 혹시 많이 가보셨습니까? 네. 가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천의 경마장 한 2번 가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우연한 기회에 미국 켄터키주라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시죠? 예. 그 KFC 유명한 이제 켄터키주의 렉싱턴이라는 데 이제 한번 간 일이 있었는데, 거기 갔다가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미국 방문할 때 백악관과 더불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방문한다는 경마장을 한번 구경을 한 일이 있습니다. 진짜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은 그런 경마장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제가 몇 년 뒤에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면서 마사회를 이제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마사회가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이 사행산업에서 가족 단위의 레저 산업으로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는 이제 이런 시도입니다. 계속 그 일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 방향 전환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가미 같은 곳에서 이제 합법화된 그런 사행행위에 대해서는 건전화, 양성화해서 제대로 이제 관리 감독해 나가는 그런 방향이 첫 번째 이제 트랙으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트랙이 이제 불법, 오늘 이제 문제가 되는 불법 도박 근절에 대한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가미가 지금 조직적으로 그 일을 이제 관리 감독하기에 조금 한계가 있는 그런 상황에 이제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인데, 한 가지가 좀 전에 이제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 도박 행위가 지금
굉장히 지능화되고 기업화되고 그다음 대규모화되어가는 그런 이제 엄청난 행정 환경의 변화에 사가미가 직면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극복하고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가미의 조직 자체가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사가미가 지금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발제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행정 관련 부처들과 그 다음에 다양한 행위자들과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발제문 60페이지에 적어 놨는데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그 다음에 국조실, 그 다음에 문체부, 농림부, 기재부 등 소관부처, 그 다음에 경마, 경정, 로또 등 사업자, 도박문제관리센터 같은 관계기관, 이용자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 이런 분들과 같이 이제 요즘 유행하는 단어로 협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추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아까 발제자분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기관들에서 이제 파견도 오시고 외부에서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 특성상 업무를 간섭 업무, 예방 업무, 치유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이제 느끼고 계신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조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매트릭스 같은 그런 이제 조직 구성을 이제 갖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일이 의도하신 만큼 협업이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예견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가미가 이 불법 도박 문제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 실어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발제자분도 말씀하셨지만 영국의 이제 도박위원회 같이 그 가칭 사행산업관리위원회라는 이제 통합관리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발제자분께서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변화의 이제 시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기관 간의 이제 조정이 원활하도록 그리고 자율성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 같은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이제 특사경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지금 제안하신 조직 기구들을 이제 보았을 때 국제협력 업무, 그 다음에 이제 ICT 관련되는 전문적인 업무, 그 다음에 도박 중독 예방과 치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측면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고민하시고 조직 설계를 하시는데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속한 기관의 이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인데 교수님께서 통합관리기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참 열무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숨었으면 좋겠는데. 네, 다음에 끝으로 우리 중독예방시민연대 강신성 총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중도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강신성입니다. 저는 제 의견을 발제는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일반적인 우리 시민단체 의견을 한번 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검사님, 경찰관님 나오셨지만 600억 도박 사이트 운영했던 강남 바둑이라는 도박 사이트 재무관리자 얼마 전에 집행유예 받고 나왔어요. 거기 있던 인출칙도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불법 토토 사이트 사장하는 게 꿈이랍니다. 그런 신문 기사가 우리 지금 언론에 좀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의 파워볼 복권이 한참 인기였죠. 지금 아마 휴대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스포픽이라고 또는 네임대로 복권 회사에서 오늘 나오신 분 계실지 모르지만 지금 신문 기사에 복권 스피노 게임, 파워볼 게임 연동해가지고 우리가 그 게임을 운영합니다. 광고합니다. 더 나가서 언론사가 그거를 기사를 올려줘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불법 도박,
어떤 이렇게 불안정한 사회에 지금 놓여 있는데 우리가 전혀 거기에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불법적 요소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누가 반응합니까? 정부 조직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조직이 어떻게 현장에 개입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한 30%를 육박한다고 하는 불법 도박 규모가 이렇게 커져버렸는데 안 하는 건지 솔직히 저는 못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뭐 그 내용은 알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경찰하고 어느 그 경찰차하고 통화를 했는데 불법 사행성 오락실 게임 단속을 자기는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있는 거. 솔직히 좀 화가 나더라. 그 전화 통화를 하더라. 여러분 알다시피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 방심위의 위원이 구성이 안 돼갖고 8개월 동안 제가 알기로는 한 3만 건 낼 것 같아요. 불법 사이트 접수한 게 8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못하는 거죠. 더군다나 뭐 그거 갖다 주면 하겠습니까? 사이트 프로토콜 암호화 버전 사이트는 나중에 물어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방심위에서 차단할 기술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불법 도박에 대해서 반응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들, 이용자가 지금 불법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걸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 전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에 의해서 이 사감위법 개정, 그 다음에 불법 도박 특별 단속법, 저는 이 개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권한에, 이 법안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특사경하고 뭐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저는 뭐 경찰이 뭐 내놓을 것 같지도 않은 지금 뭐 그런 여러 가지 조직이고 해서 솔직히 참 걱정입니다. 저희가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행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지 못해가지고 안전장치를 만들지 못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 피해를 겪고 지금도 겪고 있잖아요. 가장 높은 또 중독률, 또 가장 많은 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나 미래에 우리가 온라인 통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이 신세계에 과연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저는 정부가 온라인 통신 환경에 따른 어떤 온라인 도박, 사이버 도박에 대해서 안전장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장치가 안 만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문제, 이거보다 더 큰 문제와 우리가 직면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도박을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지금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장치가 만들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 도박이나 사이버 도박, 지금 온라인 배팅 허용을 또 요구하는 데도 있죠. 전혀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어요. 국민이 이용자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체제, 조직 체계 가지고는 어떻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신세계에 부딪혀가지고 그 환경 속에서 국민을 지키고 이용자를 지키겠습니까? 저는 항상 이 국회만 오면 좀 답답한 게 법안이 들어오면 나올 때 보면은 발톱도 없고 이빨도 빠져가지고 법안이 나오면 전혀 뭘 할 수가 없는 힘이 없고 어떻게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법안이 나와서 참 속상할 때가 많은데 이번에 이 법안만큼은 좀 잘 만들어져서 건강하게 좀 국회를 걸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국정감사 때 교문이 그 국정감사를 볼 때 우리 사무처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애를 좀 많이 쓰셔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가장 지금 많은 응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 법안이. 근데 이제 법사위에 갔을 때 과연 이게 법무부나 또는 방심위 특히 뭐 금융위 이런 쪽에서 어떤 의견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반대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들고 또 그런 소문도 지금 많이 듣고 있는데 아마
이 법안에 대해서 권한만 가지려고 하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이용자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을 겁니다. 우리 여기 오늘 이렇게 일찍 이런 시간에도 나와주신 여러분들하고 정말 마음을 다 모아서라도 이 법안이 반드시 좀 통과가 돼서 이 불법 도박 문제로부터 우리가 청소년은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년이 불법 도박 사이트 사장이 되겠다고 내가 그 꿈이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지금 언론 기사에 나올 정도면 속된 말로 이게 볼장 다 본 거예요. 그것만큼은 막을 수 있게 우리가 좀 힘을 모아서 좀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리니까 든든합니다. 마침 조금 이따 1시 반에 국회 정문에서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사강입법 개정 국민운동 출범식이 열립니다. 우리 민관이 힘을 합쳐서 이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서 정말 분골쇄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토론은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 질의응답 우리 플로어에서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시면은 손을 주시고 혹시 소속이 있으시면 소속과 한자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침 점심시간이라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한 서너 분만 이렇게 하시는 걸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저 대표님. 예,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중동예방 10년대 대표를 맡고 있는 김규호 목사입니다. 10수년 동안 우리 사회에 있는 도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고전분투를 해왔는데 참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 도박 범죄자들은 날아가는데 정말 우리 정부는 국가는 기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정말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까지도 저는 간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가 이 마약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서 이것을 제대로 대처 못한 가운데 이제 마약 조직이 군사 조직으로 변하면서 시장, 국회의원 암살하고요. 자신들의 이익을 해치는 여러 가지 그런 조직이 보이면 경찰이고 군인이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불경에 다시 쳐다볼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불법 도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이 불법 도박으로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되고 하면은 이 불법 도박을 일으키는 범죄 조직들이 멕시코나 남미 같이 안 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까운 필리핀만 해도 범죄 조직들이 이런 암살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건 지금 막아야 됩니다. 이거 그냥 내비두면 정말 우리 사회가 정말로 엄청난 그런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저는 우리 경찰청의 모습이 좀 답답합니다. 자료 보니까 물론 사실 사가미의 이 개정의 중요한 핵심이 특사경의 부분인데 경찰청 자료에는 특사경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들리는 얘기하면은 경찰청에서 특사경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제가 전해드렸고 여기 저 58쪽 하단에 보면은 12월 13일 날 8개 기관이 사이버 도박 근절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를 개최했다.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좀 저희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동안 저희가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이 불법 도박 단속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앞장설 것을 촉구했지만 그동안 손 놓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12월 달에 이렇게 협의회를 열고 이런 걸 하면서 혹시 이 특사경을 이렇게 주지 않으려고 미리 이렇게 연막을 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저희 시민단체는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에서 오신 분께서 좀 답변을 주시고 우리 권사님께서도 특사경이
사가미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시민단체 강력한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검사님께서도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답변을 이따가 다 몰아서 하시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장님. 뭐 2, 4분 정도로 이렇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체육진흥공단 토토사업실 최병사입니다. 오늘 발표문에 보면 사가미 권한 확대 그리고 대국민 어떤 이제 인식, 홍보 그리고 사행산업자의 인식 변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건전한 노력 다 불법 도박 이제 근절시킬 제도로 저는 환영합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사항이 김두원 발표 작게 정리하겠습니다. 페이지 37쪽 보면 사행산업 경쟁체제 구축 모색이라고 해서 두 가지 요소. 하나는 게임의 재미를 높임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불법 시장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상품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단의 두 번째 사행산업의 합법적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어떤 경쟁체제 도입. 이 두 가지 요소에서 제 의견을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에서 사행산업은 이제 토토 그리고 경륜경정 이제 그런 사업 그리고 이제 각종 이제 과거에는 이제 복권 사업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행산업의 어떤 이제 그 경쟁력 요소라고 보면 결국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요소. 지금 게임의 회전율이죠. 얼마나 빠르게 환급해주고 재배팅을 유도하느냐. 그리고 배팅하게 어떻게 보면 한계가 있느냐, 한도가 있느냐 그런 측면하고 그 다음에 배당액의 크기, 얼마나 고객에게 내가 배팅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 저희 같은 경우는 합법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배팅액이 평균 저희가 65% 환급을 해주더라도 거기서 뭐 환급 띄고 한 55% 고객들이 수수하게 액면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불법시장은 근본적으로 95%그 정도에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건 재배팅 유도하니까. 그리고 또 불법시장의 그 특성이라고 하면 제가 느낀 부분 결국 은밀성 그리고 운영자도 그렇고 이용자 그리고 돈도 다 은밀하죠. 결국 이제 이용자가 가장 근본적이게 신분 노출을 꺼린다. 근데 저희 제도권 시장 다 신분을 이제 오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결국은 불법 시장과 같은 쉬운 게임을 편성해라. 요거는 결국 이제 적중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저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거기에 참여자들은 소액은 안 하고 결국은 고액 배팅자들이 참여하게 되죠. 결국은 또 새로운 이 불법을 양성하지 않는 현 이제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라는 측면과 그 다음에 그 민간 사업자 경쟁 체제 도입이라는 부분 저희가 토토가 처음 출범할 때 로또와 같이 현재 민간 사업자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다 이제 다른 부분은 그런데 이제 가장 단점 부분이 그 민간 사업자한테 독점 영원히 독점을 줬다 그러면 뭐 충분하게 적정 이유를 참고하겠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민간 사업자는 새로운 투자에 대한 어떤 적정한 이제 최대 이익을 뽑기 위해서 어떤 무리한 경쟁을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 사가미에 각종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규 진입자 오면 규제가 오면 결국은 운영자의 비용 증가되고 그리고 오히려 새로운 불법을 양성하는 거 아닌지 그럼 결국은 현재 경쟁력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이 두 가지 요소를 제도권에 도입하면 결국은 새로운 불법을 양성하는 이 두 가지 요소에 있습니다. 예. 그 온라인 배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경쟁체제 구축 이 문제는 그 사가미가 따로 공개적으로 또 신중적으로 논의할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기는 너무 좀 큰 주제라서 따로 조만간 내년 상반기 중에 공개적으로 그 자리를 마련할게요. 그다음에 저쪽에서 또 한 분 누가 손을 드셨었는데 또 혹시 뭐 말씀하실 분들? 예, 이런 모임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여기 모임 우리 전부 다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질문이 더 없으신 걸로 알고 우리 저 패널들께서 우리 과장님 먼저 예, 우리 예방연대 회원께서 좋은 질문 해주셨고요. 이 선택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포럼이 사감의 특사경 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만 아니라고 그 사무처에서 말씀을 잘 해주셨고 또 그래도 불구하고 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이 특사경 관련해서는 그 입법 의견을 아마 전달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그 경찰이 12만 정도 되고 그 중에 수사부서에 근무하는 분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2만 명 된다. 2만 명. 우리 형사 수사관이 이름 쓰는 사람이 지역 경찰관이 4만 또 저거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사경은 제가 2년 전에 관련 업무를 할 때는 16,000 정도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이 통계 보니까 19,000. 우리 경찰 수사관하고 특사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처리한 건수를 그 대검에서 나온 2015년 범죄 분석을 보니까 163만 건을 검거를 했는데 그 중에 경찰이 147만 건을 검거를 했고 약 92%, 해경 26,000, 검찰 29,000, 2%, 특사경은 5.5%를 검거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특사경이 그 특사경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선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힘도 있게 해야 된다. 또 특사경을 두는 것은 예외적이고 한정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아울러 이 행정기관이 특별사법 경찰권을 갖고 있는 게 그럼 다 좋으냐? 이 수사권의 총량이 늘어나는 게 국민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겠느냐? 굉장히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이렇게고요. 네, 그렇게 그 일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제 반면에 이 수사기관이 행정권까지 갖는 것이 과연 그런 식으로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회장님께서 좋은 지원을 해주셨지만 그 특사경 권한 부여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판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유관결 협의를 갑자기 개최한 것이 특사경 권한을 경찰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그런 질문을 주셨는데 특사경 권한을 경찰이 찬성한다고 부여가 되고 반대한다고 한다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개인적으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사경 권한 충분히 부여된다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다만 그 예외적으로 특수한 경우에 심도 부여를 했는데 이 협의에 관해서도 저희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관계기관에서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토론할 때 말씀드렸듯이 수사기관이 전체적으로 선도해가는 것은 방지가 되지 않다. 다만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계기관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킥오프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한번 모임을 갖도록 했고 이것이 정리화됐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우리 사감위가 받은 그 감독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들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홍원희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 예, 저도 질문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사감위법 개정안에 대해서 법무부에서는 이 특사경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사법 경찰 자격이라는 어떤 단속 이런 거는 집행기관적인 측면인데 이 사감위는 어떤 국가의 종합적인 정책기관이기 때문에 정책기관과 집행기관이 역할을 같이 하는 것이 약간의 우려를 표명한 건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들이 어떤 법무부의 어떤 법리적인 우려나 이게 잘 해결이 돼서 정말 실질적으로 불법 도박을 분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특사경 관련해서는 우리 두 분 지금 말씀하신 최종상 과장님이나 홍한희 검사님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지지하시는 입장인데 조직 내에서 일부 입장 정리가 아직 안 된 게 있어요. 강화를 해주고 우리가 계속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발제자 두 분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특사경리가 좀 나왔어요. 특사경이랑 아무래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좀 다릅니다. 사정이 뭐냐면 중앙정치하고 이 지자체 있는 게 섞이 많이 납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허용하게 있는 게 많습니다. 선거 때 되면 다안 나가지고 안 나가기 못 나갑니다. 확 떨어진다요. 그리고 또 기획 기능이 있는 기능, 또 이 특사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이를 대비한 경우도 있어요. 많이를 대비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에서는 실적이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많이를 대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우리가 그 미국의 그 사례 같은 경우에 되면 그 마약 범죄 수사 같은 걸 수사하긴 한데 그 요즘 특사 경우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컴퓨터 분명을 할 때 그런 경우는 뭐 거의 뭐 FBI 이상으로 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이게 다르다 이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김도훈 박사님 혹시 아니 특사경 얘기는 앞에서 하셨고 아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질문을 하신 거에서 이제 따로 자리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냥 간략하게 그 박사 논문에서도 언급했었던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쉬운 게임을 했을 때 저배당이었던 게 고배당으로 변하면서 불법성이 오히려 강화될 수 있고 사행산업 환경위원회에서 단속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 이런 하셨는데 그 제가 박사 논문 결론에 냈던 거는 민간 사업자를 허용했을 때 경쟁 체제를 과도하게 유지하자고 하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 등이 갖고 있는 서버에 강화된 네트워크 사업자랑 협업을 해서 그냥 소규모의 사업자를 구성해서 소수의 경쟁력을 만들자는 의미를 내포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투자나 운영에 있어서 새로운 기법이 나선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투자법은 이제 원래 민간 사업자에서 이제 자기가 진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자본을 만들 것이고 저는 그거를 오히려 강화된 심사와 투명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포럼은 국회 문광위의 여야 3당 간사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주최를 하신 겁니다. 그 취지는 검찰, 경찰을 비롯해서 사법기관이 불법 도박을 열심히 단속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법 도박 단속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아까 김규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잘못하면 이 불법 도박 조직이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불안한 상태까지도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예컨대 아까 발제자 말씀하신 뭐 잠입 수사랄지 또 불법 도박 계좌 동결 권한 같은 거를 이제 수사기관이 갖도록 하는 이런 식의 제도 개선이 최소한 필요하다라는 문제 의식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은 뭐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에서 이게 법률로 송환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 마침 이 시민단체도 이렇게 흩어져 있던 시민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고 우리 모두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노력을 장기간 하지 말고 내년에 정리한다 이런 각오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혹시 정말 이 바쁜 12월 말에 새벽 10시부터 이렇게 진지하게 모여가지고 토론에 임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가 늘 그렇듯이 각종 오늘 논의된 걸 포함해서 사행산업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긴밀하게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뭐 단체 차원에서 또 뭐 다양한 경로로 저희들한테 의견을 주시고요. 또 저희도 작년보다 훨씬 금년보다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프로그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